언론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6일 법원이 이진숙, 김태규 2인 방통위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업에 계시는 그 KBS, MBC 공영방송에서 지금 구성원들이, 언론인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두 분의 위원장님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호찬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 그리고 박상현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도 치고 좀. 네. 저는 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가만 계셔가지고 치는 게 맞나? 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판단이 옳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진짜 너무 그 뙤약볕에 과천으로 또 막 여러 군데로 뭐 이제 투쟁 많이 하러 다녔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MBC에게 좀 시간을 벌 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 결과 어떻게 좀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하여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죠.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정말 조마조마했었고 이 판결이 집행정지가 안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새 방문지 이사진이 출근해야 되고 그렇죠. 그 출근하면 어떻게 싸울까 이거 이제 결정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27일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 정말 용기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셔서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상당히 안도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사실 어렵게 지금의 MBC 상황을 복원해낸 거고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많이 MBC에 대한 신뢰를 해주시고 신뢰도도 이제 최고조에 이제 더 올려야겠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MBC로 돌아가야 되나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법원 덕분에 좀 상당 기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겁니까? 근데 일단은 항고심을 봐야 되고요. 방통위가 즉시 잡혔습니까? 아직은 안 잡혔어요. 즉시 항고를 했으니까 이제 기일이 잡힐 텐데 아마 뭐 신문 기일부터 잡히겠죠. 신문하고 이제 결정 나올 텐데 항고심 결정에서 만약에 이게 뒤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본안 소송 1심의 본안 소송 판결 30일 뒤까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권태선 박문지 이사장 작년에 집행정지 된 건 그 건의 본안 소송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고심만 넘긴다고 하면 본안 소송 1심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항고심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뭐 정말 뭐 진짜 막 피말리는 심정으로 우리 언론인들이 하루하루 이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이제 현업에서 충실히 언론 보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상현 위원장님 부러우시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관심 있게 지켜봤고, 뭐 권태선 MBC 박문진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 처음에 해임당했을 때 이제 그 소송 결과도 좀 잘 나왔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뭐 남영진 이사장이나 그 김희철 사장의 해임 처분과 관련한 가처분이 사실 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되면서 지금의 방민 체제가 이제 들어섰던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같은 7월 31일 이제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에 대한 이제 뭐 임명 추천이 되었고, 이제 KBS 이사는 8월 1일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런데 MBC 박문진 이사님들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였고 저희는 이제 이사님들의 임기가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8월 31일. 8월 31일까지죠. 그래서 그 MBC 이사님들의 임기가 사실은 좀 더 바듯했기 때문에 빨랐기 때문에 일단 MBC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유심히 봤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저희들도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MB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27일에 이사님 몇 분들이 이제 추천 및 임명에 대한 이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제 신청을 넣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통위가 막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태규 체제에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항고 들어가고 KBS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니까 정부가 네.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부 자체는 네. 어쨌든 행정부이면은 네. 사법부를 신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법부의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민사와 관련돼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형사와 관련해서 한 번 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데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하고 관련해서 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예.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부가 예. 이제 상권 분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이 정권 하에서는 워낙 이제 예상 못하고 기이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라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법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좀 뭐 이 신청인과의 무슨 관계라든지 네, 뭐 이해 충돌이 됐든가 그렇다든지 뭐가, 그런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 기존의 재판 결과 똑같은 이제 비슷한 MBC 재판부가 KBS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해서 MBC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정부가 그것도 네. 기피 신청을 한다는 그 모양새도 너무 반대로 뭐 보면 유사한 MBC 사례를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KBS 사례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 이화영 사건 때도 네. 그 상당히 이제 재판부하고 그 변호인단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화영 측 변호인단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KBS 구성원들은 지금 MBC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전직 KBS 기자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면서 MBC 계속 뭐 이사진들이 박문진 이사진들이 구체적으로 막 법률 대응도 하고 뭐 이런데 KBS 구성원들은 마치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뭐 관심 있게 언론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건 뭐 아실 거고 네. 그 말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간의 사정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좀 사실 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박문진 이사님들과 이제 KBS 이사님들께서 좀 긴밀하게 교류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는데 약간 좀 다르죠. 이제 박문진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박문진이 임명을 하고 네. KBS는 박문진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렇죠. 뭐 좀 그런 예. 단계도 다르고. KBS 사장은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하죠. 예. 그리고 이사들이 추천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이사들이 뭐 이런 추천하고 식의 좀 임명은- 차이가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MBC가 8월 12일까지였기 때문에 MBC가 먼저 좀 시작을 하자.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루트에서 네. KBS도 같이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런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뭐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좀 소위 얘기하면 좀 판이 커진다고 해야 네네.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MBC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KBS도 하겠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그 미주알 고주알 다 뭐 퍼뜨리고 다닐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식의 또 교감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들었는데 사실 네. 이런 내용까지는 뭐 얘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KBS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엄청나게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 날마다 성명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8.15 기미가요. 예. 어제 그 박민 사장 어젠가요? 어제 맞죠? 그제죠. 수요일 그제. 결산에서 제가 날짜가 그제 저 청문회에서 KBS 결산 관련돼서 그 과방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미가요 그가 나오는 광복절 날 나비 부인 튼 것과 관련해서 그 내부 구성원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제작
PD들이 이거 틀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승만 다큐에 기적의 시작 예, 다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세게 항의했었는데 네네. 사실 그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방송 광복절 날 일어났던 일련의 그 방송들 네. 기미가요가 방송이 되고 그리고 뒤집힌 태극기가 나가고 9시 뉴스에서는 산업화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칭송하고 그리고 밤에 기적의 시작이 방송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광복절 방송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결국 예견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송을 할 때 이거는 그 박민 사장이 또 결산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박민 체제에서는 회사의 인사권 그리고 편성권 예.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방송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던 거였죠. 그 단적인 사례가 이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이라든지 역사저널 MC를 내리꽂으려는 시도였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럼 좋다. 편성권, 인사권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하면 잘해야죠. 네. 근데 사장 설명이 그 푸치니 나비 부인 오페라가 원래 예정돼 있던 게 그 올림픽 때문에 미뤄져서 그날 방송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잘 챙겼어야죠 자기들이. 아 그러네요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편성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걸 못 챙겼냐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비판하면 무슨 편성에 침해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처음에 그날 인터넷에서 막 그 의견들이 나오니까 했던 얘기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라는 거였어요.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룬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편성권 자기한테 있다면서 누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 책임이죠. 마찬가지로 편성권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이 이승만의 이제 기적의 시작 그 방영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처음에 애초에 좀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건국 전쟁하고 기적의 시작 구매 검토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구매 검토. 실무자들 우리 프로그램 구매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좀 KBS에서는 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라고 얘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광복절 뭐 용으로 특별 상영용으로 알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또 3월에는 뭐 현충일 특집 영화로 뭐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다행히 못 틀어서 안달이 그렇죠. 이거 꼭 틀어야 돼. 이거 왜 3일날 틀지? 그래서 3월에 보니까 건국전쟁이 TV조선이 그 판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TV조선 그래서 건국전쟁은 이제 안 된다. 못 삽니다. 저희가 판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기적의 시작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왔던 게 기류의 김대중도 구매를 검토해라라는 거였어요. 두 개를 같이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류의 김대중은 구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적의 시작만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내부인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편성국장이 구매 기한을 하고 편성본부장이 이제 결재를 해서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작할 때도 제작 PD들이 마지막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KBS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재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끌어지니까 편성본부장이 직접 편집 작업을 진두지휘해서 결국은 나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편성본부장을 비롯해서 경영진한테 아니 새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기적의 시작 밤에 이것까지 나가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뭐 최후의 수단으로 편성 본부장에게 조합원들 문자 보내기 운동을 하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라는 걸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방송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들이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뭐 시시콜콜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렇게 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요 시청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K가 생각입니다. 좀 더 점잖은 것 같아요 저희보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최대한 알리자주의였고 뭐 그냥 집행부 피켓팅하고 저희 이제 전 지역 지부가 한 6월부터 한 오늘까지 이제 어제까지 한 석 달 동안 피켓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알리고
어쨌든 최대한 MBC 구성원들이 싸우고 있고 그거를 외부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이걸 좀 확산하는데 최대한 좀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비슷하게 KBS도 계속 지금 피켓팅하고 성명서도 막 맞아요. 많이 내고 예. 하고 하는데 예. 이제 그거 이제 외부에 알리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사람들이 MBC 구성원들이 좀 더 싸우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면 본부장이랑 이제 매번 소통하고 하면 내부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는데 예. 또 K가 하도 지금 장악돼 있으니까 또 외부의 시선도 예. 좀 안 좋은 예. 것도 있고 해서 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네. 저 언제지 이명박 정부 때 제가 2007년인가 네. 그때 2007년, 2008년, 네, 2009년 8년. 요 무렵에 고 무렵에 제가 미디어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가보면 MBC의 조직 문화와 KBS의 조직 문화 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MBC 조직 문화는 좀 격한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생기면 PD들이 먼저 막 네. 나서가지고 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 대한 언론들하고 굉장히 연대를 잘해요. MBC는 그래서 막 요런 게 있으니까 네. 요거 좀 알려주세요. 요거 요대로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반면 KBS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점잖으셔요. 전반적으로 조직 문화가. 그래서 에이,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알아서 쓰겠지. 막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MBC는 보더라도 벌써 2번이나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MBC 광장, 상암동 광장에 그 유모차를 몰고 온 시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더 좋은 지구. 이제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반면 KBS는 밖에 알리기 전에 일단 우선 내부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사실 MBC 같은 경우에 지키자 MBC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전선이 딱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MBC하고는 이제 언론 장악에 맞서서 정부와 대정부 투쟁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시민들을 좀 규합하기가 좀 쉽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내부 투쟁의 단계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면 박민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적의 시작과 관련된 히스토리만 하더라도 한 8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일일이 내부 상황을 알리는 부분들이 좀 소구력이 있을까? 왜냐면 결국은 내부 상황들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실 좀 KBS의 장점이자 한계라고 하면은 수신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뭐 다들 언론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 분리고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옥죄어서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아는 분들은 다 아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정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게 준조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창의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좀 국민들에게 좀 딱 다가가는 네.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뭐 문구 이런 것들을 뭐 창안해내지 못한 뭐 그런 부족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건 KBS 수신료 2,500원이잖아요. 몇 년째 동결이죠? 40년째죠. 예. 40년. 40년. 80년, 81년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81년, 40. 컬러 TV로 바뀌면서 네. 컬러 TV가 당시에 2,500원, 흑백 TV가 800원이었는데 이야. 뭐 그렇습니다. 예. 예.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는데 전 세계 이런 공영방송 아, 없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BBC만 하더라도 공영방송 수신료가 엄청난데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저는 2,500원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500원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방송이 정말 만약에 더 라이브 이런 거를 매일 풀어준다. 예.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 같은 거 제대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리고 KBS 9시 뉴스 봤더니 쪼만한 파우치백 이런 말 안 하고 김건희 명품백 이런 얘기를 똑바로 한다. 요새는 저는 MBC 뉴스데스크 보는 맛에 삽니다. 너무 뉴스 편성이 굉장히 좀 좋아서 근데 KBS는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자세가 돼 있다고 국민들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KBS 보도가 지금 박민의 KBS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박민의 KBS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그 밑에서 간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좀 올드해요. 그래서
분명히 예전에 다매체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지상파가 몇 개뿐밖에 없을 때는 네. 뭐 아시겠지만 뉴스라는 것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식 구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가치처럼 뭐 보여졌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그 하루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꼭 TV를 보지 않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영방송의 뉴스라고 하면은 정말 사회에서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사회에서 아젠다가 무엇이냐 네. 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그렇습니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지금 간부진들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그 방통위가 이제 KBS 이사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네. 이런 뉴스도 그러면은 이 기피 신청이 옳으냐 타당하냐 네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네. 뉴스가 어떻게 나가냐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기피 신청에 대해서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뭐 공정성, 중립성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얘기 반론들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기계적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보도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시작이 방송이 되는 거죠. 왜냐 이런 의견도 그거 알려야 있다라고 된다. 얘기하면서 미치겠다, 자기들이 진짜. 틀고 싶은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홍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측이 이번에 얘기한 게 다양성 얘기를 했거든요. 다양성이요? 근데, 네, 다양성.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소수라고 하는 분들 뭐 여성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청소년 문제, 예, 예. 사회 취약층, 노인, 아동,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야 이런 프로그램 제작의 질적 저하도 다양성이냐 이렇게 수준 낮은 저질과 고질의 이런 것도 언제부터 이게 다양성의 기준이 되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얘기. 네, 정말 심각하군요. KBS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하루도 근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그러니까 드네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겠어요. 외부에서 보시는 네. 것과 또 내부에서 맞아요. 싸움을 이게 만들어내는 것 지치거든요. 지쳐요. 그리고 정말 무기하게 기자들, 되고 예. 아우 내가 진짜 앓느니 죽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확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그 목표가 보여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아 있지 또 늘 격노하지. 어젠 또 그래도 언론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어제는 별로 안 했죠. 네. 뭐 예. 방송법 가짜 질문 이런 거 뉴스 나왔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방송법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MBC는 MBC 또 질문 안 시켰어요, 진짜. 아니 그 얘기 좀 들어보기. 네. 아니 왜 생중계? 저도 어제 처음에 방송하다가 저희 방송 중에 이제 그거를 막 했는데 MBC가 안 뜨는 거예요. 전 기왕이면은 올림픽도 MBC 뭐 죄송합니다 KBS 지금 방민이라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희가 뭘 보더라도 아침에 제가 막 뭐 여기저기 막 듣다가 가만 있으면 안 돼 MBC 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생중계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행부도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왜 우리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리아 풀이라고 이제 각 그 방송사들이 모여 있는 합동 취재단이 있어요. 영상 취재단이. 근데 거기서 8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MBC를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MBC가 그 전에 SBS가 아마 그때 기사였는지 하여튼 SBS가 국민의힘 무슨 전당대회를 영상을 이제 송출을 했는데 그게 내부에 인제스트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써도 되는 줄 알고 이제 디지털 뉴스팀에서 이 영상을 갖고 이제 속보 처리를 한 거죠. 네, 저희 네. 디지털 뉴스팀이 이제 빠르잖아요. 빠른 거 되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시간 차단독 해가지고 바이든 날이 터진 거 아니에요? SBS 로고가 나가니까 이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SBS 로고를 MBC 로고로 바꾸고 내보낸 거예요. 저희 잘못한 거죠. 저희가 그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제대로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제스트 하는 사람도 이건 쓰면 안 된다라고 뭘 달아 놓던데 그걸 이제 못한 거예요. 그건 저희 분명 실수인데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코리아풀의 영상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국군의 날, 뭐 개천절, 뭐 이런 이제 기념식도 못 해요. MBC는. 어머.
근데 그래갖고 예. 이제 어제도 그러면은 저희가 이 풀단의 영상 말고 그럼 별도로 좀 취재를 해서 영상을 내보내게 해달라라고 이제 다양하게 요구를 해봤는데 이제 기존의 전례도 있고 그러면 징계받은 게 또 뭐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이번만 좀 이건 정말 중요한 행사니까 징계에서 좀 유예해 달라라는 또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못한 거죠.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건데 어제 보면은 이제 뭔가 MBC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MBC가 대통령 이것도 안 한다고 막 이제 비판을 하시고 또 MBC에 대해서 좀 이제 호의를 갖고 계신 분은 혹시 정권이 못하게 했나? 안나? 이렇게 해서 또 막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백히 이제 저희 실수로 못한 거고 저희도 나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못한 거다.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되게 웅성웅성 거리고. 그랬구나. 근데 사실은 지금 사실 그 이 언론 장악, MBC 장악, 그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단 없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언론인들이 정말 보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제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하고 싸우느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까지 갈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때 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상흔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시대를 또 살아내려고 하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특히 KBS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저 하나 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질문을 안 시켰잖아요. 기자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이번 저희 MBC 기자가 이번에 생중계만 못하는 거지 현장에 참여는 했는데 질문할 수 있었는데 손 들어도 안 시켜줘요 자꾸.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지금 3번 연속 안 시킨 거예요 MBC만. 그래서 어제 그 출입 기자가 뭐 정리했던데 KBS랑 SBS는 2번씩 시켜줬대요. 맞아요. 근데 MBC는 한 번도 안 시켜준 3번에. 질문권 자체를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너무 치졸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1번 뉴시스가 총괄사라고 그러고요. 대통령실 총괄사. 그다음에 이제 총괄사는 노내고 원래 총괄사한테는 원래 관례상 주는 거니까 빼고 그럼 1번이 누구냐? 조선일보였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가 딱 되는 걸 보면서 다른 기자는 질문할 의욕을 잃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던데 조선, 연합, KBS, SBS, 중앙, YTN, 경향, 블룸버그 통신, 아리랑 TV, 아사히, 문화일보,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MBN, 뉴데일리, 서울경제, 뉴데일리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그러니까 사실상 뉴데일리까지 포괄하면서 MBC는 그러니까 뉴데일리도 시켜주는데 그렇게 완전히 우파 성향이 아주 강한 우파 성향이 왜 이쪽은 안 시켜? 이쪽이 저희가 무슨 극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진보 매체. 근데 사실 MBC가 진보 매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공영방송인 것이지. 뭐 MBC가 뭐 특정 성향 뭐 편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진보 언론으로 분류될 만한 곳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한 명 딱. 국민의힘 출입 열심히 했던 기자. 딱 시키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제 그 질문권도 안 줬는데 어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어제 그 기자회견은 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깊게 보지는 못했고요. 뭐 나오는 기사들을 봤는데 일단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것이 왜 3차 대통령 기자회견을 이 시점에 했을까? 그러니까는 1차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2차가 그 얼마 전에 이제 2주년 기념을 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이 텀이 길었는데 2차, 3차 사이에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자회견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당정 관계가 썩 좋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대개 전반적인 평가가 새로운 것이 없었다. 하나만한 얘기들이었다. 뭐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했던 거 아니었나. 그러면서 결국 뭐 지금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그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됐다 이제 하면서 더 이상 토달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이제 좀 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되게 한지 뭐 윤석열 정권의 기존 저거대로 하면 되게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이 기자회견 방식 추가 질문이 없으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다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한 건 핵심은 이건데 빙빙빙빙 막 돌려서 이 얘기는 약간 눈치고 넘어가고 그러면 네. 또 다른 기자가 다른 질문하고 네, 네.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의대 증원이나 뭐 이제 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게 되게 궁금한 사항이었고 지금 의료 현장이 난리인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본인은 난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가보세요. 하는 예, 거고 뭐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병원을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 병원을. 아니 근데 언제 갔죠? 대통령은 주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병원을 안 가지 가는데. 않지 않나요? 예. 그래서 사실 갈등이 있는 건 알잖아요, 국민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을 물어본 건데 그건 국민들한테 그런 해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역으로 예. 질문을 던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지적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그리고 지금 MBC 집행정지된 바로 직후에 하는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럼 네. 저는 사실 그럼 도대체 이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대통령이 계속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럼 대통령의 대안은 뭔지 그렇죠. 그럼 기존 방송법이 좋다는 얘기인지 네. 그게 아니라면 예. 국민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법안에 대통령의 의견은 뭔지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그런 질문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나 싫어. 싫으면 밥도 안 먹어. 안 만나. 뭐 이런 방식 무슨 너무 좀 유화적인 태도를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 국정 운영 전반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그걸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님 사실은 병원에 이러이러한 문제, 물론 이제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긴 네. 했는데 그거는 뭐 무슨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위기론을 얘기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참 이 정도면 정말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다시 언론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그러면 MBC 같은 경우에는 안영준 사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안영준 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많이 남았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 남았어요. 23년 3월, 예. 2월, 2, 3월 이쯤에 취입해서 네. 26년 3월까지 임기거든요. 그래서 MBC에서 안영준 사장이 잘하면 대선 방송도 준비할 거다. 다음 대선 방송도 준비하고 그 사람 나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방통위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랑 약간 맞물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법의 대안이나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네네. 나오고 그 법안이 뭔가 통과되고 이러면 이제 지금의 사장 임기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이 법원의 판단에만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고심을 넘긴다면 집행정 그 본안 소송 1심 판결 30일 뒤까지니까 네. 한 뭐 길게는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뭐 짧게는 6, 7개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영준 사장 임기가 상당 기간은 좀 보장받은 거죠. 근데 일단은 항고심, 네. 2심이 있고 2심이 그렇죠. 사실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에서 인용된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찾아보기 네. 어려운 건데 사실 지난해에도 이동관 방통위나 이런 쪽에서는 2심 이긴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도 판결 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뭐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 항고심 결과 맞아요. 지켜보겠다라고 한 것이 무언의 압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심 법원이 정말 1심 법원에 그런 되게 구체적으로 써줬거든요. 네네. 2심 그렇더라고요. 2인 체제 문제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 뒤집어지긴 쉽지 않겠지만 2심 법원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실 테니 하여튼 좀 합리적인 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넘어가면 네. MBC가 상당 기간 또 안정기를 가질 수 있다. 예. 근데 사실 이 전술과 관련해서 언론노조와 또 저 야당 네. 과방위하고 좀 입장차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먼저 5인 방통위를 먼저 구성을 해서 네.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통위원부터 먼저 추천을 받아서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과방위 분들은 뭐 김현 최민희 의원이죠. 네. 이분들은 임명 안 할 거다. 최민희 사례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술은 옳지 않고 어찌됐든 건건이 탄핵을 하면서 돌파를 해나가야 네. 된다. 네. 그리고 또 오면 또 탄핵하고 네. 또 오면 또 탄핵하고 탄핵 필요증 물론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계속 세게 하면서 이제 그 국면을 열어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 옳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의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전술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저희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좀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뭐 그래서 평가를 뭐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뭐 그런 부분이 뭐 얘기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5인 방통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언론노조 입장에서 어차피 저희랑 같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방송 3법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여야가 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통과되길 원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탄핵이나 이런 절차가 그런 협상을 약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냐라는 일부의 이제 언론노조 내부의 일부의 시각이 있었던 거지 언론노조 자체가 5인 방통위로 가고 아니야 여기는 탄핵으로 가 이것은 아니었는데 탄핵의 이런 방침이 방송 3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일부의 약간 우려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탄핵도 탄핵이고 저는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청문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차수 변경하면서 국힘은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물론 민주당도 그거 준비하는 보좌관들이랑 엄청 힘들었을 텐데 3차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이후에 방송창학 청문회를 계속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국회 효용감이나 이런 걸 보여줬다. 효능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도 밝혀졌고 마지막 단위에서는 국힘 당적도 확인 안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방통위가 약간 눈치면서 민주당만 안 해준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도 당적 확인을 안 해줬다는 게 확인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기본적인 결격사에도 확인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이진숙이나 김태규 그 부위원장들의 태도 정말 국민들이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으로 인해서 아 방송장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여론 이런 거 만들어낸 거는 저는 국회 과방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지금 완전 멘붕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보면 아마 통계 내봐도 국회에서 과방위가 뭐 회의라든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했대요 지금. 압도적으로 1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최민희 의원실이나 김현 의원실 보좌진들이랑 통화하면 막 얘기하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아니 이거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거의 과방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이런 얘기.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다음 날 청문회가 있었는데 연장해갖고 그때가 인사청문회 때였어요. 3차 10시인데 2차 청문회 밤에 12시에 또 하더라고요. 또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누구죠? 신상범 의원 KBS 기자 출신 누구 맘대로 차수 변경을 하냐. 우리 갈 거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다가 또 문제제니까 또 와서 막 또 따지고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정말 열심히,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워크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국회 과방위에 야당 팀이 이준석 대표까지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까지 포괄해서 상당히 그 팀워크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현장도 저는 이진숙 사장 시절에 냉장고에 왜 술을 그렇게 싸놓고 있는 건 빵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며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야말로 빼곡한 기사로 치면 그 빼곡한 팩트의 행렬이 쫙 드러나는 과방위의 활동을 보면서 정말 이건 평가할 만하다. 다른 상임위도 과방위처럼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한창민 의원님 모시고 했는데 전무이거든요. 저희도 과방위처럼 하고 싶어요. 세게 하고 싶어요. 근데 회의를 안 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심의 있었냐라고 물어봤던 그 방통위 간부들이랑 그게 되게 또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냥 투표만 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되게 계속 끈질기게 어떻게 투표했고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이어가면서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사실 저희 소송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정치와 언론이 서로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또 없었던 법을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기여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앞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데 언론이 그냥 기계적 균형을 맞추면서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 저희 이제
저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라 비전을 알려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요? 특히 공영방송 KBS는 그런 걸 해야 되는. KBS가 방민 장악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9시 뉴스를 되게 심층 중심으로 가면서 스트레이트나 계속 비슷한 뉴스들은 뭐 7시나 다른 거에서 틀고 9시는 뭔가 심층적으로 가자. 되게 약간 또 이정표가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줬던 언론이었는데 위원장님 갑자기 죄송한데 그땐 제가 KBS를 봤습니다. 이소정 앵커가 출연도 하시고 9시에 보시고 7시 40분에 MBC 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들은 이렇게 스윙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MBC가 보도가 좋으면 그때는 MBC 봤다가 KBS가 보도가 좋으면 또 KBS로 가고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요. 아니, 재밌는 거 봐야죠. 네. 예. 그래야 경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KBS가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아서 그쵸. 정현주 사장 시절에도 그렇고 좋은 다큐멘터리 예.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됩니다. 네. 예, 역점을 두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일 날 있었던 박민 사장 보니까 뭐 그분도 법카를 예? 뭐 이렇게 또 회식을 광란의 회식을 또 했다고. 그날 어떻게 그런 류의 회식을 할 수 그거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핑계는 원래 방송협회에서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판결이 나는 날 이 기일이 잡혔으니까 알고 있었고 그 일정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일단 사장이 그 가는 게 맞냐 뭐 가야 되면 꼭 가야 되면 부사장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장이 기어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밝혔죠. 그 날 어떻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장의 표정이 찍힌 사진들을 네네. 이제 밝혔었죠.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아니 뭐 그래서 갈 수는 있죠. 만약에 정말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날 직원들은 수신료 제도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망가져서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영방송의 재원이 이제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상황에 제주도 갔으면 밥 먹을 수 있지. 네, 밥이야 근데 먹을 수 있죠. 근데 술을 그렇게 술을 그 폭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건 회사 임원 입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폭탄주 좀 마실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KBS에 대한 책임이나 애정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KBS를 맡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은 빨리 좀 내려와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그 이사 선임된 분들도 참 만만치 않은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도 도대체는 박민을 이렇게 사장으로 세운 이사들도 진짜 각성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재 결정 나올 때 KBS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막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근데 회사는 뭐 입장문도 충실히 내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변명했는데 말이 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태도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술이나 마시는 KBS에서 엄청나게 악영향을 예, 미치는 결정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사장이 그냥 좋아라 하고 술을 마신다는 건 이 사람을 KBS를 살릴 생각이 있는 게 살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망가뜨려 갖고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이럴 그 생각인 거예요. 얘기에도 예. 김현 의원이 이제 지금 수신료를 다시 통합 징수를 하는 걸 이제 네. 방송법에 박아서 이제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의원들끼리 질의를 오가는데 박민 사장은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는 분리고지가 해야 된다.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KBS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혁신을 하려고 하면 질타를 받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제 그 답변을 보면서 구성원들이 진짜 뜨악했고 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와서 여러 가지 취했던 조치들이 자기 희생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구성원들이 9개월 동안 잘 따라준 것은 이 방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는 어제 공고 띄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보여주자라고 해서 다음 주에 사장 신임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KBS는 노동조합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섭 대표 노조가 지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우리 먼저 띄웠고 어제 다른 노동조합들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KBS가 많은 노조가 있는데 다 합쳐서 같이 신임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좀 그
그는 이제 각자 이제 개별 노동조합들이 네, 판단을 할 일이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시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네. 우리 결산 보고 나서 그렇게 다 분노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은 지금 국면에서 시민투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네. 하면서 사람들이 예. 우리 구성원들이 평가를 하겠죠. 아, 누구를 저 위한 노동조합은 높다. 노조냐, 네. 그러니까 박민 사장을 위한 노조냐, 아니면 정말 구성원들을 위한 노조냐, 그에 대한 판단을 구성원들이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에 놀리면 우리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보 그렇죠. 정신 차리게 윤석열 지지율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지지율 세금 내지 30%를 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정권인데 네. 지금 말씀 주셔서 그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27%에서 긍정평가 23%, 부정평가 66%로 기록이 나왔고요. 23이면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낮은 겁니다. 제일 낮은 것이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지율 6% 찍었습니다. 지지율 6%, 잘못하고 있다 86%.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지지율 11%, 부정평가 76%, 40대에서는 지지율 10%, 예, 지지율 10%, 부정평가 84% 나와 있습니다. 중도 보겠습니다. 중도에서는 지지율이 19%, 부정평가 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친일 논란, 예, 그리고 역사관 문제, 그리고 민생, 특히 이제 그 의대 정원 문제, 그 부정평가 이유 좀 띄워주시면 좋을 거, 띄워주셨나요? 긍부정평가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대통령 부정평가 8%로 올라갔습니다. 예, 경제 민생 물가가 14%, 의대 정원 확대가 플러스 6해서 지난주에 2%였는데 8%로 올라와 있습니다. 긍정평가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는 5%, 지난주에 3%였거든요.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뭐 지지율의 방향은 뭐 향방은 뭐 쉽게 뭐 알 수는 없는데 네. 아니 뭐 사실 뭐 이런 거를 좀 예감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꼬였어요. 네, 기자회견 해가지고 더 난리 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면 일이 더 꼬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앞서 김용배 의원님 그 연찬회 갔다 네. 바로 오셨는데 네. 어제 저녁에 술 드셨대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난리래요, 난리. 네. 국힘의원들이. 네, 국힘의원들 그러겠죠. 사이에서 네. 친한계가 몇 명 없고 네. 사실은 다 친윤계인데 이 한동훈 안 된다 이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이제 잠깐 뭐 저한테 쭉 말씀해 주시는데. 큰일 났어. 내전 상황, 내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로 막 위아래로 뭐 지금 뭐 난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 삶인데 맞습니다. 과연 국민의 삶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요. 계신 건지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의대 정원 이슈도 처음에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뚝심 있다 막 이러면서. 좌우 이런 뭐 진보 보수 예. 개념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네. 시간이 가면서 해결을 못 하고 계속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있고 자기는 계속 그냥 옳다. 이렇게만 접근이 되니까 해법을 못 내놓으니까 저렇게 예.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게 사실은 오래된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됩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후과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치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촛불혁명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개혁 정책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안 한 후과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또 이거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 문제는 진짜 언론 노조에서 세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방송법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네. 대통령이지만은 일단 여야 협의가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뭐 거부권 정국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권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비난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프레임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 지금 언론 노조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네네네. 힘들다라고 하면은 조그만 진전이라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완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축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한 이제 정권이 또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꼭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 네. 여당이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계속 법안 이후에도 대안은 있으면 언제든 토론할 여지가 있다. 지금 뭐 맞습니다. 단체들 갖고 예, 예.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진심이라고 하면 네. 충분히 토론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핑계로 삼는 거고 청문회 때도 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방송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 노조의 장악을 바꿔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버려요. 네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뭐 법 개정이 아니라 언론노조 조합원 탈퇴시켜갖고 언론노조 영향력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식으로 자기들이 몰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건 사실 이 해법이 아니잖아요. 저희 뭐 기존 지금 국회에 나온 방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뭐 과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냈던 안들 폭넓게 좀 당장 협의체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반대만 하고 결국 기존 법안 이용해서 MBC까지 장악하려다가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면 그건 당장 국힘 대안이 뭔지부터 따져서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하여간 지금 어찌됐든 좀 상당히 두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 들으신 대로 이분들이 과격한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중도적 입장에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타협점을 만들자. 그리고 효능감 있게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러저러한 연구단체들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 제 걱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MBC는 내부에서는 안 되고 사담 후세인처럼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KBS2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민영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민영화인 건데요. 이 공영방송 민영화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뉴라이트가 장악했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되었던 건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YTN은 이미 유지는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과 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100 다민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KBS고 나머지는 다 민영화시키자. 근데 왜 민영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영이 많다? 뭐 그건 나라마다의 약간 차이는 있을 거고 공영이 많으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적인 소유 구조와 이제 자체적인 매출을 발생하는 수익 구조 이것이 이번 국면에서 공영성의 역할을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MBC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공영성을 잘 발현하게 된 거거든요. KBS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 SBS처럼 태양이라는 자본이 지금 흔들리니까 정권의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구조. 이런 것이 각각의 단점을 MBC의 구조가 사실 만회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신뢰도 1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금의 구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민영화를 계속 얘기하는 건 자본에 굴복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방송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방송장을 외주화라고 우리 YTN 지부장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결국은 장악을 하기 위한 민영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공적인 자본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자본한테 맡겨서 권력의 힘과 자본의 힘까지 해서 내부에서 바른 말 못하도록 하게 하는 민영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민영화다. 그래서 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소위 지금 보수 세력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전에는 공영방송을 사장 바꾸고 임원진 바꿔가지고 장악을 하면 자기네들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또 정권 바뀌니까 안 그렇더라. 얘네들은 장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없애야 돼.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권 초기부터 계속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방송이라는 것이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방송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네. 아니 왜 공공 영역에서 해야 돼? 그냥 민영화 시켜가지고 자본 시장에서 알았어. 하면 되지. 왜 이거를 공용으로 놔둬야 돼? 이러한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CNN 봐 잘 되잖아. 네,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면은 이제 방송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106 다민영이라는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신 분들도 방송 자체를 서비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의 방송에 대한 시각 굉장히 좀 영미식 시각인 네, 것 네, 같고. 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방송법 자체가 대륙법이라고 하는 독일 쪽에 예, 예.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일의 근간을 두는 거는 전파라고 하는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방송이 공공성이 있고 공적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깨부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고 있는 전파 자체가 방송이 뭐 더 이상 지상파가 필요 있냐라고 하면서 그 주파수를 민간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야, 예. 최극단까지 밀어붙이면 네네. 뭐 그래서 저는 이런 민영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파 방송은 적어도 공공재라는 전파를 쓰기 때문에 이런 지상파 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좀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MBC는 볼 게 많아졌어요. 아까 저기 댓글 보니까 저는 뉴스사이킥도 봅니다. 네. 제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댓글창에 서로 막 인사하세요. 네. 서로 막 인사하시다가 뭐 누구님 이따가 뉴스사이킥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이게 정이 넘치는 애청자 댓글창을 볼 때마다 제가 보면서 뭐 참 이게 아마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막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하고 치열하게 때로는 막 서로 인사도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MBC는 유튜브도 수익이 굉장히 높고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시청률 그다음에 신뢰도 뭐, 영향력 뭐 이런 게 되게 되는 반면 박민의 KBS 이후에 KBS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동접자가 확 떨어졌죠. 충격적이에요. 예, 제가 과거에 뭐 KBS 라디오도 출연하고 텔레비전도 출연했을 때 잘 나갔거든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 충격적. 이거 배임 아닙니까, 박민 사장? 저희가 박민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했는데 네. 배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률상으로 배임의 성립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르구나. 이게 사실상의 배임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의 우리가 배임. 사실상의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예. 마음속에서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려 놓고 네. 수익 구조가 약화된다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 맞아요. TBS 사례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TBS 경쟁력 완전히 다 무너뜨려 놓고 어렵게 네. 만들어서 직원들 내보내고 좀 KBS도 뭐 무급휴직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 광고주들이 단순히 프로그램만 보고 물론 프로그램이 좋지만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만 보고 광고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채널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수신료 분리 고지가 좀 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고 수입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이 광고 수입이 확 그것도 떨어지는 거를 이상하네요, 진짜. 근데 왜냐면 이거를- 권력이 아첨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재벌들이 할 수도 KBS 있는. 밀어줄 줄 알았는데 MBC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 그러면서도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우, 진짜. 아니, 저는 이게 사장이 그러면은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요. 경영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안 하고 수신료 박살나는 날 제주도에 가서 하하호 하하호. 폭탄주를 마시고 있고 폭탄주 먹고. 그렇게 기미가요 틀고 기적의 시작 틀고 결산에서 그런 태도 보이면서 네. KBS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라고 했던 KBS의 네.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는 게 누구냐? 예. 저희들 어제 성명에 네. 제목이 이겁니다. 네. 결산한 결과는 네. 박민의 사태다. 결산을 결산한 결과는 박민의 사태다. 박민의 사태만이 결산을 끝내는 그렇죠. 종결할 수 있는 길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내려올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박민도 내려와야 되고
또 저분도 또 내려와야 되고 그 동등점이 있으니 정신 좀 차렸으면 폭탄주네 좋겠어요. 폭탄주. 그러니까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진숙, 뭐 박민, 윤. 대통령 요새 뭐 술을 줄이셨다고 막 기사도 아니, 나오고. 화 다시 낸대. 아, 네, 그래요? 정치부 아. 기자는 근데 저희가 술 안 마신다는 게 기사로 나오는 것도 저는 진짜 웃겨요. 너무 아니 대통령이 술을 먹고 이게 정말 그것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말 진짜 진짜 정말 진짜 너무 창피하다.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까지 한 순간에 추락할 수 있구나. 정말 국민 여러분 우리 투표 잘합시다. 똑바로 투표해.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 현장을 정말 땀띠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실 보도하면서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